네, 오늘은 외부 API를 연결하는 작업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뭐를 사용할 거냐면은 오픈페인이라는 거를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네, 그럼 오늘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우리가 그동안 했던 작업이 뭐였냐면은, 자, 마켓 컨트롤러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런 컨트롤러에다 요청을 보냈죠. 그럼 이 마켓 컨트롤러에서는 어떻게 해줬죠? 이제 그 어떤 마켓이냐에 따라서 비썸 서비스로 보내줬고, 그 다음에 어떤 마켓이냐에 따라서 업비트 서비스에다가 보내줬죠. 자, 그러면 지금 일단은 여태까지 한 거는 이 각각 서비스에서 우리가 임시로 정해놓은 그 값을, 그 가격을 이제 응답을 해주고, 그 응답이 이제 사용자한테 갔었는데, 이제는 이 API, 이 각각의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 API를 한번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 컨트롤러에서 서비스의 요청을 보내고, 이 API, 이 비썸 서비스에서도 API로 요청을 보내고, 업비트 서비스도 뭐 업비트 API에다가 요청을 보내서 이거를 받아와서 이제 사용자한테 그 응답을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API를 사용할 건데, API라는 거는 어떤 그 다른 회사나 어떤 단체에서 이런 그 자기들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인터넷을 이제 그 요청을 열어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API를 통해서 이 각각 코인 그 마켓에 실시간의 뭐 가격 정보라든지 뭐 호가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올 수가 있죠. 그러면 이 API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픈페인이라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건데요. 이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그 보기 전에 우리 빌드.gradle에 대해서 잠깐 보고 갈게요. 빌드.gradle이 뭐냐면 이 어떤 프로그램을 빌드해주는 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스를 코드 작업을 했는데 이거를 컴파일을 하잖아요. 이 컴파일을 해서 이걸 실행시키려면은 이 소스, 우리가 짠 소스뿐만 아니라 이거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소스까지도 이제 우리가 뭐 여기서는 그 외부 라이브러리가 되겠죠. 우리가 여기 추가하려고 하는 게 지금 오픈페인이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 빌드 그래들에 추가해주는 작업을 지금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빌드를 하게 돼서 이제 총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지금 하려는 건 뭐냐면 이 빌드.gradle에 이 오픈페인 라이브러리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라이브러리를 프로젝트에 추가하려고 할 때 뭐부터 시작을 하냐면, 자, 여기 이제 구글에서 우리는 지금 하려는 거는 오픈페인 그리고 그래들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스프링 클라우드 스타트 오픈페인이 나오죠. 여기서 자, 가장 최신 버전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자, 여기 들어가면 이제 메이븐도 있고, 그리고 그리고 그래들 슛 버전, 코틀린 버전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요.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거 통일성을 있게 맞춰서 사용하려면 저희가 몇 버전인지 한번 볼게요. 저희는 지금 자, 빌드.gradle를 들어가 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임플리먼트 이 숏 형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이 숏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그럼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좀 복사를 해서 자, 이 위치에다가 붙여주면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세로 고침이 뜰 건데요. 이걸 세로 고침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빌드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이 외부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서 빌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되면은 이제 다음부터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픈페인을 사용하는 방법은요. 일단은 저희 이 코인 어플리케이션, 이 메인 파일이 있는 곳에 가서 여기에다가 enable 페인 클라이언트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여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페인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냐면 저희 업비트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제 오픈페인이 되면 하나의 빈으로 이제 스프링 컨텍스트에 등록이 될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오토와이어드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페인 클라이언트의 빈 이름을 넣어줄게요. 자, 우리는 그럼 어떤 페인 클라이언트를 오픈페인을 빈을 만들 거냐면 업비트 페인 클라이언트라는 클래스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오토와이드 설정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비트 페인 클라이언트를 만들어 줘야겠죠. 자, 여기에다가 패키지를 새로 추가를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 페인이라고 넣을게요. 자, 페인을 넣은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클래스, 이제 이 오픈페인을 만들어 줄 건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클래스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페인 클라이언트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이 부분은 밑에 링크로 넣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페인 클라이언트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페인 클라이언트라고 넣어 주시고요. 여기에 네임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업비트라고 넣고 URL도 넣어줄 건데, 여기에 URL은 이제 이 페인 클라이언트 사용할 때 어떤 URL로 이제 사용을 하는지 이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주소로 이제 요청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떤 주소, 그리고 어떤 방식, 뭐 get이나 뭐 post나 뭐 이런 식으로 방식이 있겠죠. 그리고 어떤 변수를 넣을 건지,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여기에 메소드를 넣어주면은 이제 그 서비스에서 이거를 불러올 때 그냥 이 메소드만 실행시키면 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럼 그 부분까지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API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 API 문서를 한번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오픈 페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일단은 업비트 먼저 문서 봐야겠죠. 그럼 업비트 문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구글에서 업비트 API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오픈 API라고 나오죠. 오픈이라는 거 그냥 이렇게 열어놨다는 거,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열어놨다는 거예요. 오픈 API 들어가면은, 자, 여기 밑에 내려다 보면은 이제 여기 업비트 개발자 센터가 있죠. 업비트 개발자 센터에 get started. 그래서 이제 API 레퍼런스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 이렇게 쭉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API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우리 뭐부터 볼 거냐면은 현재 어떤 가격인지를 봐야 되니까 지금 현재가로에 이 현재 얼마인지를 볼게요. 자, 그러면 현재가로 보면은 지금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은 HTTP API 업비트 여기로 요청을 하면은 이제 그 현재 가격을 이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필드 값을 각각에 쭉 있고요. 우리는 지금 뭘 사용할 거냐면은 최근 마지막으로 거래된 가격을 볼 거예요. 그러면은 최근 거래된 가격을 보여야 되니까 이 중에 뭐를 하면 될까요? 이 종가, 현재가, 이 최근 마지막으로 거래된 가격을 보면 되겠죠? 이 필드를 사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요청을 보내는데 여기 파라미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쿼리 파라미터로 마켓을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는 건데, 우리 여기 잠깐 파라미터만 한번 보고 갈게요. 우리 URL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냐면 HTTP에서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 뭐 예를 들어서 A, B, C 이런 식으로 하고 끝나는 이 홈페이지 주소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여기 끝에 이 슬래시가 없어지는 데가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이제 파라미터가 변수가 두 방식으로 붙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패스 파라미터고요. 두 번째는 쿼리 파라미터예요. 패스 파라미터는 뭐냐면 이 패스 안에 변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소 안에 이 변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쿼리 파라미터는 이 끝에 물음표로 해서 A는 B, 그리고 는 C는 D, 이런 식으로 변수가 들어가는 거를 쿼리 파라미터라고 해요. 근데 지금 여기 쿼리 파라미터죠. 그리고 마켓이라는 필드명이 돼 있죠. 그럼 어떤 식으로 구분되어 있을 거냐면은 이렇게 주소가 나온 다음에 끝에 물음표 넣고 마켓은 여기 보이는 대로 KRW BTC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될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우리 페인 클라이언트로 하기 전에 일단은 크롬으로 먼저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그럼 아까 주소가 어떻게 됐죠? 여기에서 이 주소로 요청을 보내면 됐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리고 변수가 어떻게 됐죠? 마켓은 KRW BTC, 비트코인의 가격을 한번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자,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한번 해보면, 여기다가 이제 구글 주소에다가 이걸 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럼 이거를 지금 조금 더 이쁘게 한번 볼게요. 구글에다가 제이슨 프리디라고 치면은 그냥 이렇게 일자로 쭉 돼 있는 그 주소들을 보기 이쁘게 바꿔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 응답 받은 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넣어요. 그 다음에 make pretty라고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쁘게 바꿔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뭘 사용할 거죠? 아까 이 트레이드 프라이스 여기를 사용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응답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그럼 페인 클라이언트 만들면 아까 주소가 어떻게 됐죠? API 주소가? 자, 여기 이런 형식이었죠? 그러면 이 중에 우리가 공통으로 사용되는 주소는 아마
여기까지가 공통으로 사용되고 이제 각각 API 메소드마다 여기는 다르게 사용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 페인 클라이언트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주소를 URL에 넣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우리 get를 요청할 거니까 get맵핑으로 해서 주소를 어떻게 지정을 할 거냐면은 네, 이렇게 해서 이 주소로 넣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메소드명은 getCoinPrice로 넣을 거고요. 여기에다가 변수는 여기가 들어가겠죠. 여기를 변수로 넣을 건데 pass 파라미터가 아니고 쿼리 파라미터니까 리퀘스트 파라미터로 넣어줄게요. 그럼 리퀘스트 파람으로 한 다음에 이 리퀘스트 파라미터 이름이 뭐냐면 지금 마켓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스트링으로 코인이라는 이름으로 가져오면은 이 마켓가 여기 들어가게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코인이란 변수를 이제 외부에서 메소드를 실행해서 이 파라미터를 넣어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마켓이라는 이름을 여기에 자동으로 생성해서 여기에 코인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뒤에 이거는 지우고 사용을 할게요. 이 메소드에 어떤 타입으로 오는지 데이터 타입을 설정을 해놔야 되잖아요. 근데 잠깐 응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응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은, 자, 여기 자세히 보면은, 여기 이게 리스트 형태예요. 자세히 보면은, 여기가 이 대괄호잖아요. 이게 리스트 형태고, 이 각각마다 이제 이 데이터 타입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중에 사용할 트레이드 프라이스만 일단은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럼 이걸로 어떻게 클래스를 짜면 될까요? 한번 보면은 일단 이런 식으로 어떤 외부에서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외부 페인 클라이언트나 이런 식으로 실제 중요한 자료 그리고 값이 변하면 안 되는 자료는 이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보통 해요. 그래서 저는 모델이라는 패키지를 만든 다음에 여기 패키지 안에 업비트 그리고 코인 프라이스라는 모델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이걸로 가져올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아까 리스트로 들어왔었잖아요, 대괄호로. 그래서 리스트에 업비트 코인 프라이어스라는 모델을 이렇게 가져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패키지로 모델을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요 이름의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그 업비트 코인 프라이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여기 업비트 코인 프라이스에 어떤 정보들이 들어왔었죠? 자, 이것들이 쭉 여기 이제 들어올 텐데 이 중에 하나인 트레이드 프라이스만 사용할 거고요. 트레이드 프라이스의 요거 숫자는 더블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그래서 프라이빗으로 일단 더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를 임포트 할 때는 Alt 엔터, 맥은 옵션 엔터로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포트를 해주면, 자,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보면은 이 메소드를 실행하면은 이 데이터 타입으로 자동으로 변환해서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위에부터 이제 진행해 볼게요. 마켓 서비스에 여기도 임포트를 시켜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여기서 업비트 페인 클라이언트를 해서, 자, getCoin price를 가져올 거죠. 자, 여기서 코인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봐보세요. 여기는 코인은 아마 이 어디서 넘어올 거냐면은 이 마켓 컨트롤러에서 넘어올 거예요. 마켓 컨트롤러에서 사용자들이 이 파라미터로 넣은 값이 여기 들어올 거고, 이게 커먼 마켓 서비스에서 이 업비트라는 마켓 서비스를 찾은 다음에 그거를 여기에 찾을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이 마켓 서비스 중에 하나인 업비트 지금 마켓 서비스까지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 코인은 대문자도 있고 소문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대문자로 만들어줄게요, 일단은. 그리고 지금 API 문서를 잠깐 보면은 어떤 식으로 지금 돼 있냐면은, 보세요. KRW 짝대기가 앞에 항상 들어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일단 기본 통화를 코리안 원으로 할 거니까 KIW를 항상 앞에다 붙여줄게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되냐면, 여기에다가 코인 여기를 앞에 붙여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기존의 테스트 데이터를 리턴으로 해서 이렇게 바꿨으면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getCoin price를 하면 어떻게 나오죠? 지금 이 데이터 타입이 반환되죠. 그럼 이 데이터 타입 중에 이 리스트 중에 이 첫 번째 값만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get 0.
자, 그럼 리스트 중에 첫 번째 값을 가져왔어요. 이거 좀 보기 불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을게요. 자, 그 첫 번째 값을 가지고 온 다음에, 그러면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리스트에 지금 요 값을 가져온 거거든요. 요 값 중에 이 트레이드 프라이스를 가지고 올 거예요. 트레이드 프라이스를 get로 get 트레이드 프라이스 이렇게 해서 가져오면 되겠죠. 근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지금 get터가 아직 생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럼 get터를 좀 생성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서 뭐 public getter 해서 이렇게 해서 이 getter를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일일이 다 하나하나씩 그 모델을 만들어줄 때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편하니까 우리 지금 그냥 이 getter라는 이 어노테이션을 사용할 건데, 이 getter라는 거는 롬복 어노테이션이거든요. 롬복이라는 외부 라이브러리 어노테이션이에요. 그럼 우리 롬복이라는 거를 추가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